안녕하세요. 해운대 마린시티 마린파크 상가 관리단 의장 전은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집합 건물에서 있죠. 소위 말하는 회장님이라고 하는 분, 관리단 의장, 이런 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특별히 관리단에 있는 의장님이나 회장님이 사실은 보통의 같은 경우에 관리단을 보통 대표를 하지 않습니까? 또는 관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인이 될 수도 있고요. 아무튼 간에 관리인이나 관리단 회장님께서 실제 우리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로 만약에 기재되어져 있다면 본인이 또 기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통장은 이제 관리단 대표 해가지고 자기 이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 이름도 마찬가지고 관리단 대표가 통장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모든 일반 우리가 지금 집합 건물에 쓰는 관리비 같은 경우는 있죠. 반드시 격리를 통해서 격리가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고 보통 이게 조그만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 보면 소위 회장이라는 분이 자기 통장에다 이렇게 하는데 그 통장에 관리비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온 걸 가지고 급한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긴급한 어떤 자기 사적인 어떤 돈이 필요해서 융통을 위해서 다른 곳에 돈을 갖다가 일단 돈을 빌려서 지금은 이제 관리비로 있는 통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다른 쪽으로 돈을 있죠. 이렇게 넣고 난 다음에 빌려 주근다든지 아니면 그쪽으로 융통을 돈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틀이든 하루든 상관없이 다시 돈을 관리비 통장에 집어넣었다 이렇게 되면 있죠. 그거 자체가 여러분들 횡령과 배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리단에 계신 소위 말하는 회장님들 또는 의장님들께서는 이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 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요. 가끔 이게 좀 건물에서 좀 시끌벅적한 곳이 좀 있죠. 저번에 제가 경기도도 말씀했다시피 그런 곳에는 보면 회장이라는 분들이 보면은 자기 관리비를 이렇게 자기 이름으로 관리비를 이렇게 통장에 들어옵니다. 들어오게 한다면 자기가 마음대로 합니다. 뭐냐면은 자기 소장이라든지 격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거의 허수아비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거든요. 그리고 소장이라는 사람들도 보면은 또 이게 건물 관리 보존을 위해서 어떻게 방법을 좀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한마디로 뭐라 해야 될까요? 거기 있는 직원들 입장은 제가 이해를 해요. 직원들 입장. 왜냐면 직원들은 그냥 책임을 안 지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근데 그렇게 하면 되면 직원들도 책임을 다 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결국에 나중에 법적으로 진행해버리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처럼 이런 일이 지금 벌어졌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회장이라는 작자가 보면 관리비를 자기 통장으로 들어왔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있죠. 격리가 제대로 입출금을 좀 분개를 잘 하고 있는데 분개장을 가지고 그렇지 않고 회장이 자기 마음대로 분개를 시키고 이런 경우가 있다면 대체적으로 있죠. 자기가 돈을 들어온 걸 가지고 또 다른 곳에 있죠. 어디 또 쓰고 또 그걸 또 자기 집어넣기는 집어넣을 수는 있죠. 어쨌든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융통을 가끔 시키다가 하루 있다가 또 들어오게끔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면 관리비 통장인데 관리비 통장이 아닌 사적인 자기 개인 통장에다가 잠깐 집어넣었다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전부 다 횡령 배임입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있죠. 가차 없습니다. 그 형사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바로 있죠. 이렇게 경찰서 가셔가지고 바로 이 사실을 알려주고 나면 그냥 거기서 아마 만약 조서 꾸미고 들어가면 바로 회장이라는 사람은 바로 아까 방금 말씀했듯이 최소 벌금입니다. 최소 벌금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그 전에도 어떤 그와 유사한 것이 있었다면 바로 큰 구형을 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집합 건물에서 있죠. 회장이라는 분들은 명심해 둬야 됩니다. 이게 관리비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관리업체에 있는 격리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격리조차도 있죠. 자기가 업무를 이렇게 분계를 하면서 분계자가 이렇게 분계를 하는데 자기가 엉망으로 해서 어떤 경우에는 그 돈을 가지고 날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증보험을 반드시 끊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리사무소에 실제 돈을 만지고 그걸 갖다가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누구냐면은 관리소장하고 격리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을 반드시 끊도록 하세요. 그리고 그 보증보험은 자기 돈으로 끊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끊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걸 반드시 그렇게 관리단에 있는 회장님들은 그걸 좀 아시고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고 아마 제 이런 말의 기본적으로는 상식적으로 다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좀 자그만 건물에서는 좀 많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집합 건물에서는 다만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집합 건물에서 하나 좋은 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냐면 아까 그런 비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 외에는 있죠. 우리가 집합 건물 자체에 대해서 이제 재건축이 많이 일어나야 된다. 너무 상가가 넓고 오래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이걸 건물을 또 부셔가지고 다시 지어야 될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파트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좀 많이 좀 다릅니다. 이제 요런데 아파트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쪽은 여러분들 복잡한 조합 설립 절차라든지 관리 처분 계획 수립 절차라든지 관리 처분 총회 절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절차에 반드시 맞춰야 되거든요. 그 절차를 안 맞추면은 인허가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말해서 보통 우리 상가 오피스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재건축위원회만 하나 달랑 만들면은 됩니다. 물론 구분 소유자 및 지분의 5분의 4 이상만 동의로 통과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 점은 상당히 좋아요, 앞으로. 근데 우리가 집합 건물에서 어쨌든 간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특히 소유자 분들 여러분들이 좀 꼭 관심을 가져줘야 될 부분인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건물 보존 관리 부분이 관리업체보다는 소장이라든지 그쪽에 있는 시설 쪽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관리하고 어떨 때는 잘하고 있으면 격려도 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특히 의장이 되는 분들은 반드시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봉사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쪽에 초점을 두셔가지고 반드시 건물 보존 관리, 재산 관리를 위해서 해주셔야 되고요. 또 공정해야 된다는 걸 늘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다시 요약하자면은 관리단의 이게 회장이라는 분들은 반드시 결국에 관리단 비법인 사단에 있는 대표자 이름으로 어쨌든 통장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럼 통장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만들어지더라도 본인이 절대 그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게 첫째 기본입니다. 기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그 절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럼 누가 가지고 있어요? 격리. 격리가 만약에 뭐 몸이 아픈 건 못 가지는 상황이 벌어지면 관리소장이 들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본인의 일체 그 부분에 관여를 해서는 안 되고요. 다만 관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회계상으로 비리가 있는가, 아니면은 그 직원이든 아니면 직원이 비리를 저지르든 아니면 그 어떤 붕괴를 할 때 그것도 어째 비리라 볼 수 있죠. 제대로 붕괴를 하지 않아서 그 세금이 많이 나온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거든요. 가수금이라든지 가지급금 부분이 너무 부풀려져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그런 부분을 감시 감독하고 그걸 시정하도록 그거를 지적을 하고 이런 부분에 위주로 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되도록 주묵구구식으로 절대 가서는 안 된다. 만약에 그런 주묵구구식으로 회장이라는 분이 이게 관리사무소에 있는 소장이라든지 이게 그 격리라든지 이분들이 거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면서 그 사람들은 잘 모르고 회장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본인이 마음대로 만약에 돈을 입출금을 하다시피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게 됐을 때는 반드시 횡령배임이 그건 형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고소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회장이라는 분은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회장 자료도 근데 물론 나야 되죠. 그 사람들은.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여러분들하고 요까지 좀 하도록 하고, 그리고 아까 전에 좀 재건축 맞네. 재건축 부분도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재건축은 우리 집합 건물에서는 특히 상가, 오피스텔에서는 우리 아파트의 재건축처럼 이렇게 절차가 복잡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점은 상당히 좋다. 그런데 아파트라든지 이곳은 상당히 주택법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비리를 많이 저지르지는 못하는데, 근데 상가라든지 이곳은 비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회계상 비리가 상당히 많다고요. 그래서 회장이 될 분들은 또는 회장이 되신 분들은 이게 회계상에 대해서는 좀 아셔야 되고, 만약에 모른다 하더라도 있지 않습니까? 몰라도 여러분들 이런 집합 건물이라든지 아파트에 세무사한테 좀 맡기도록 하세요. 그 세무사분들이 그렇게 비용이 비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하시는데 한 달에 우리 같은 경우도 한 달에 5만 원씩 하거든요. 물론 그 부가세는 별도인데 잘 해주십니다. 저희 이렇게 회계사님 소개해 주는 거는 그렇고, 아무튼 간에 굉장히 잘 해주신다고요. 절차에 맞춰가 웬만한 것들은 다 질문하면 다 답변해 주시고 그러시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회계 처리가 좀 그 돈 조그만 5만 원을 아끼려고 그러지는 마시고, 본인이 할 수 있으면 그 격리가 그런 걸 다 할 수 있으면, 붕괴부터 해가 그런 거는 잘 할 수 있으면 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어쨌든 세무조정까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세무조정이라 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큰 회사도 아닌 상황에서는. 그렇지만은 아무튼 격리도 본인이 좀 모르는 부분을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무사라든 공인회계사, 저희는 우리 공인회계사한테 좀 맡기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 전문으로 우리 상가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안 비싸다고요, 여러분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더 투명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격리가 만약에 그런 어떤 전산회계 자격증부터 해서 ERP 자격증이나 몇 개 따고 그런 게 좀 진행이 좀 되면 격리에게 그 5만 원 돈을 매달 조금이라도 이렇게 지급을 해주고 있죠. 그 자격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체하는 거는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좀 융통성이 있게 여러분들이 봐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그 관리단의 회장이 될 분들이나 또 회장이 되신 분들은 반드시 관리비 부분에 대해서는 통장을 절대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가지는 순간부터가 문제 있는 거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관리단 회장뿐만 아니고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라도 그 관리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 어떤 공인인증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대도들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막 관리비 통장을 안 가지고 있어도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결국에는 본인이 다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있죠. 공인인증서도 없애도록 하세요. 공인인증서 자체가. 왜냐하면 컴퓨터로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있잖아요. 공짜 하나를 더 넣어가지고 돈이 다른 곳에 빠져나갈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격리가 그 아주 특별한 세금 때문에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하다면 그 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말도록 되도록이면 직접 은행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지금 IT 정보통신 시대고 4차 산업시대이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있죠. 그 부분은 여러분들의 돈이 아니고 공금이기 때문에 이분은 직접 은행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지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안 되는 곳이 있다면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입점주 분들께서나 그 소유자분들께서 한 번 더 요청을 하십시오. 거기에 있는 관리사무소에 그 회장한테 가서 요청을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뭐 그 법적으로 바로 진행해도 되는데, 그런데 뭐 그 사람이 몰라서 그렇다면 정말 몰라서 그런 사람도 가끔은 있거든요. 착한데 몰라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법적으로 당신은 형사건이다. 이거는 반드시 이게 100% 최소 벌금이다. 최소. 그렇기 때문에 이거 좀 바꾸시고 일찍 관여해서는 안 되고 그 통제하고 관리하는 거, 감시하는 것까지는 괜찮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하시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로 고소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깨끗해집니다. 상가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더러운 곳이, 제가 이 말하기는 그런데 하여튼 정치판도 있고요. 정치판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앞으로는 좋아질지 모르겠는데 국회가 특히 더 요즘은 좀 그런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게다가 이 집합 건물의 상가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산전수전 겪었기 때문에 엉망입니다. 상가들이 보면 개판입니다. 그런 상가들이 가끔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점을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재산권이고 여러분들이 그 임차인들께서도 마찬가지인데 그 상가에 활성화되고 관리가 잘 되면 있죠. 관리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효율적으로 잘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